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10월 두 번째 영업일이죠. 네, 금요일입니다.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규장 마치고 제가 오늘 외근을 나갔다가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금요일이고 해서 좀 일찍 쉬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숙제 영상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3분 백억 이상 종목은 14종목이었고요. 그 중에서 피봇 2차 장선 위로 올라간 건 9종목 있었고 7번 아이언 패턴 뚜렷하게 나왔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은 흥구 석유 한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들 몇 가지 조금 우상향하면서 패턴처럼 보이는 종목들도 흥구 석유 외에도 한 두어 개 정도 더 있는데 일단 그 종목들은 이따가 보면서 그냥 숙제로 넣지 않은 이유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이잖아요.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종목들을 매매하셨다고 해서 뭐 그게 크게 잘못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수익을 만약에 내셨다면. 하지만 오늘은 오늘뿐 아니라 뭐 요즘 최근 증시 분위기상 이왕이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의 5패턴을 갖춘 7번 아이언 패턴을 숙제로 표시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흥구석유는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이 나왔습니다. 시장 종합부터 한번 보실게요. 코스피는 상승한 종목이 조금 더 많지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은 9조 원으로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일 대비 0.31% 상승 마감인데요. 전일 음봉 으로 마감된 요렇게 십자가형 도지 캔들이라면 오늘은 갭으로 살짝 올려놓고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한 어제 거와 색깔만 다른 거의 아래 꼬리는 짧고 윗꼬리가 긴 양봉 도지 캔들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어제의 고가를 오늘 터치조차 못한 것, 이것이 조금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양봉으로 미국 시장 어젯밤에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된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어쨌든 양봉인데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제 상승을 좀 더 위로 해줄지 중심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까지 좀 더 빠질지 그것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장 스타트 부분은 조금 영향받지 않을까. 100% 영향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오늘 시작도 그랬고 그렇게 오늘 거래 대금도 봐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위로 좀 올라갔죠. 코스닥은 조금 코스피와는 좀 다르게 위로 좀 올라갔고 하지만 상승 하락 종목들 개수는 얼추 비슷합니다. 거래 대금이 지금은 시간 외 거래 대금이 포함되지 않아서 거래 대금이 5조 정도로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정규장 5조입니다. 5조.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0.9% 상승인데요. 갭으로 시작을 하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상한선 부딪혔다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려는데요. 얘는 다음 주 이제 이 부분을 저항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다음 주 조금 더 이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뭐 어차피 영업일이 9월 30일 월요일 포함해서 월 수금 3번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음 주도 4번밖에 없죠. 그래서 온전히 5일 동안 다 가는 다다음 주 정도는 돼야 방향이 결정이 날려나 싶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얘는 어쨌든 여기는 과열 구간이네요. 얘는 네, 아예 과열로 못 들어가고 밑으로 지금 방향 잡은 상태고요. 둘 간에 서로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환율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335원으로 또 좀 올랐습니다. 12원이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중국은 8%, 심천은 10% 이렇게 올랐네. 홍콩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중국이 어쨌든 지금 이쪽 아시아 시장권에서는 중국이 제일 잘 나가죠. 그래서 중국으로 눈들을 많이 돌렸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열풍이 언제까지 갈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흥구석유입니다. 결국 오늘 시장에는 좌측에 한국석유도 보입니다. 영풍정밀과 고려아연은 요 두 개는 이제 저거죠. 뭡니까 그거 회사 경영권 관련한 그거고 석유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회사 분할 상장한 그거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유한양행 대화제약 뱅크웨어 글로벌은 조금 다른 이슈 같기도 하고 네, 요 밑에는 지금 뭐 나머지들 하나 인더스트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 두 개가 엮여져 있죠. 그래서 오늘 어느 종목들이 조금 밀고 올라갈까 그런 과정에서 어느 종목이 밀고 올라갈까라는 관점에서 거래대금 상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도 뭐 장중에 이렇게 보실 텐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차피 항상 거래대금 상위에 나오는 종목이니 얘네들은 제외하고요. 고려아연은 뭐 차트는 이런 식으로 OEPX 패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종목 자체가 워낙에 다툼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 자기들끼리 단타를 치더라도 조금 쫄리죠. 사실 언제 어떤 우리가 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종목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한양행은 밑에서 오랜만에 이제 반등 주는 타이밍이라 고가 갱신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터져주면 패턴이 좀 나왔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흥구석유는 이렇게 놓고 보면 촘촘하게 놓고 보면 참 독특합니다. 그죠? 올렸다가 중간에 또 올렸다가 또 올렸다가 또 올렸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 그런 종목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기업 합병 분할 이슈가 있고 인더스트리랑 그다음에 현대차, 대한전선 뭐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다 밑에 있죠. 대화제약. 이거는 갑자기 팡 튄 종목이고요. 셀로메드, 뱅크웨어 이런 식으로 한국석유 여기는 이제 막 뚫고 올라오고 그래서 딱히 뭐 주도할 만한 섹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뭐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뭐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흥구석유는 오전에 이렇게 검색이 되고 갭 상승 음봉으로 검색이 되고 내려왔다가 상한선 타고 올라가죠. 그러면 기준 상승, 기준봉 또는 기준 상승 여기까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상승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봤고 다음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지켜봐야겠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계속 지켜보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는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를 판단하는 건 양봉이 끝나고 음봉이 나오면 되겠죠.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면 그리고 양봉이 나오더라도 그 앞에 양봉을 갱신하지 않으면 일단은 상승세가 멈추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양봉이 끝나고 음봉이 연속되면 앞에 과거에 올라왔던 양봉의 종가까지를 어디까지 올라왔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또 보는 건 음봉이 끝나고 양봉이 나와야겠죠. 음봉이 끝나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갔구나 라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돌리면 5위평 S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돌파해야 될 이 가격대와 이걸로 할까? 돌파해야 될 가격대와 네. 상한선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의 이격이 굉장히 크죠. 이거 한 방에 거의 한 5% 6%짜리 캔들이 한 개짜리로 터지든지 아니면 적어도 2, 3% 터지고 또 2, 3% 터지고 올라가 줘야 상한선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슈팅이 나올 텐데 요것 때문에 조금은 물음표고 피봇 2차 저항선 지금 저항이죠. 피봇 2차 저항선 항상 저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태다. 또 지나가서 보니까 음봉으로 내려가 버리죠. 내려갔다가 다시 양봉 생기고 결국 2차 저항선 저항을 받았고 5위평 S 패턴은 성립되지 못했다. 거래대금 보시면 더더욱 뚜렷하고요. 네, 그러다가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앞에서 꺼놨던 그 가격대에서 일단 캔들은 횡보를 하는데 조금 더 내려가야죠.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는 여기까지. 다시 갱신을 했으니까 몸통이. 네. 또 갱신을 하고 또 양봉이 또 생겼네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간 거네요. 그러면 얘는 전일 고가까지는 내려갈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요 양봉의 시작 가격 정도까지만 내려갈 건지 등등 이제 고민합니다. 여기서는 22평 터치 패턴도 끝이 났어요. 5위평하고 22평하고 이미 데드크로스가 났죠. 그러고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네, 급격하게 돌려서 올라가면 그게 나오죠.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5위평이 아직 22평 아래에 있고요. 캔들은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상한선은 확 줄어들고 지금 돌파해야 될 가격보다 더 낮은 위치까지 내려왔고요. 횡보를 계속 하다가 네, 피봇 2차 장선을 넘기면서 돌파해야 될 가격대와 피봇 2차 장선 둘 다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피봇 2차 장선 공교롭게 피봇 2차 장선은 시작가하고도 한 호가 차이밖에 두 호가인가 한 호가 차이밖에 없죠. 거의 시작가가 피봇 2차 장선입니다. 그래서 피봇 2차 장선 자리 2510원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조금 더 강력한 저항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라면 그래서 찌르고 빠지고 찌르고 빠지고 이번에는 몸통으로 넘기고 거래대금은 크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요렇게 피봇 2차 장선을 돌파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도 한번 찔러 줬습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네, 횡보를 하고 또 피봇 2차 장선 또는 시초가를 이탈하려고 우하향을 네,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여기를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할 때 거래대금 들어오고요. 이미 여기서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 한번 찔렀던 자리 그리고 피봇 2차 장선과 시초 가격을 어느 정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위로 올려주면서 거래대금 나오면서 여기 돌파 시도했다. 네. 들어가든지 다음에 들어가든지 네. 했으면 네. 이렇게 데드크로스 패턴으로 매매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 거래대금 들어오죠. 크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상승을 했고요. 자, 흥구석유가 이렇게 5패턴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돌파죠. 5패턴 7번 아이언 패턴으로 돌파가 되었습니다. 섹터를 살펴보면 어쨌든 얘네들은 지금 중동 지역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라든가 뭐 다른 후티 반군이니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그 군사 집합체들 용어들이 있잖아요. 걔네들과의 어떤 전쟁, 국지전 같은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란은 석유 관련 국가죠.
그래서 아마 이것들이 오늘 조금 움직였던 것 같고, 그 종목들 가운데서는 중앙 에너비스가 일단은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많진 않지만 등락률 측면에서는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에너비스 차트를 다시 한번 먼저 살펴보면 훈구석유랑은 조금 다르죠. 중앙 에너비스도 오전에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갭 띄워놓고 뺐다가 다시 상한선 타고 올라가는 기준 상승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터치 한번 해주고 돌파하려는 것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돌파하면서 중앙 에너비스는 여기서 질질 패턴이 터진 거죠. 질질 패턴 거의 정석대로 터진 것 같아요. 기준봉 만들어주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 돌파하면서 페이크 한번 나오고 거래량 적은,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가려는 시도 보이고 그 다음에 팡 하면서 올라가는 요 시간대가 12시 54분 약 1시 정도, 중앙 에너비스는 1시 정도의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들어오면서 상한가까지, 여기가 상한가네요. 상한가까지 갔고요. 자, 우리는 흥구석유를 보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1시 정도 이쯤 되고요. 조금 다른 움직임이지만 흥구석유는 어쨌든 22평 데드 크로스 패턴으로 한번 올라갔고 1차로, 그 다음에 2차로 그렇게 올라간 뒤 또 내려오죠.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보자 하면 여기까지가 될 것이고, 여기는 못 넘기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단순히 여기 이평선 요것만 놓고 보면 데드 크로스 패턴으로 또 V자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가자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건 첫 번째, 돌파를 한 거냐, 돌파 못했죠. 두 번째,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피봇 2차 장선을 이렇게 짧게나마 돌파한 흔적이 보이고 난 뒤에 제대로 내가 돌파해야 될 그 가격을 돌파를 합니다. 즉 페이크 구간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앞을 들여다봤을 때 페이크 구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파 못했는데 피봇 그 상한선은 뚫었고, 처음으로 뚫었고, 데드 크로스 패턴 같은데 캔들은 돌파 못했다. 그리고 첫 상한선 돌파다. 그럼 여기가 어디? 여기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켜봤더니 다행히 이 부분 저점을 요 페이크를 줄 때, 요 반등 줄 때 여기 저점을 이탈은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횡보를 하다가 1시 정도쯤에 터치를 또 한 번 하죠. 여기는 이제 페이크, 상한선을 돌파한 페이크, 또 상한선 한번 터치하고 돌파해야 될 가격도 터치하고요. 그리고 횡보하고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야, 이거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하고 하지만 다시 여기를 또 왔다가 지금 2시 정도, 1시 50분쯤이네요. 자, 그러면 중앙 에너비스는 1시 50분에는 50분 지나서 상한가 들어가죠. 54분에 상한가가 들어가네요. 다음 캔들 정도 되겠네. 흥구석유 1시 50분 돌파하고 51분에 돌파하네요. 그죠? 돌파하고 여기 VI가 있었던 것 같아요. VI 들어가고 VI 풀렸다가 끝. 요만큼만. 요만큼만. 그래서 흥구석유는 사실 여기죠. 이 뒷부분은 이미 중앙 에너비스가 1등이기 때문에 여기 22%, 23%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미친 듯이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미친 듯이 종목들이 막 날뛸 때, 그 중동 지역의 그 화약고, 진짜 화약고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렇다면 중앙에너비스도 상한가 가고 뭐 흥구석유도 상한가 가고 한국석유도 상한가 가고 막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요즘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가끔 이제 1등이 상한가를 가면 2등이 30%, 1등이 상한가다 하면 보통은 이제 20% 정도이겠죠. 얘는 종가가 16.39로 20%도 안 되었어요. 보통 요 정도 해서 요 2등 하는 놈이 고가가 24나 한 23 정도 찍고 빠졌다가 네, 종가 때 한 20에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기는 하는데 얘는 고가가 20 한 2% 정도까지 갔다가 네, 이렇게 빠진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여기서 더 뻗어나가지 못하면 여기 이 질질이 패턴으로 즉 다시 깨끗하게 자 여기는 데드 크로스 패턴. 오늘 숙제는 이 자리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 5패턴 자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도 내가 못 찾았다. 그래도 내가 한번 시도해 볼게 할 때는 두 번째 5패턴 자리를 보기는 하는데 첫 번째 패턴의 5패턴 자리보다는 네, 조금은 약하겠죠. 얘가 대장도 아니고 홍구석유 대장 아닙니다. 그죠? 중앙 에너비스가 대장이죠. 그래서 적당히 먹고 나왔어야 한다. 한 2% 정도, 2, 3%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흥구석유는 이렇게. 그리고 흥구석유와 같이 있었던 액화 석유가스 LPG 쪽 대장인 중앙에너미스는 앞부분의 모양은 동일하나 5패턴의 첫 번째 타점은 질질 패턴으로 상한가까지 올라가게 되었고요. 얘는 대장으로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질질 패턴 요거 금액과는 상관없이 검색된 금액과는 상관없이 질질 패턴의 가장 전형적인 그림으로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 상한선이 예전에 제 숙제 때도 상한선이 요 돌파해야 될 가격 요 위에서 요렇게 놀고 하한선도 요렇게 놀고 요 안에서 이제 캔들이 요렇게 움직이겠죠. 네, 감질나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막 어떻게 저떻게 하다 모르다가 툭툭 찌르다가 요렇게 슈팅 주는 지르질 패턴도 있었는데요. 요거는 그렇지는 않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찔러주는 페이크가 나왔죠. 그러고 한 번 더 확인해주는 네. 또 한 번 찌르는 거 나오면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아마 중앙에너비스랑 흥구석유랑 네, 같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조금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질질 패턴의 그림으로 잘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흥구석유는 데드크로스 패턴의 패턴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데드크로스 패턴이었죠. 어제 라이콤이었는데 라이콤도 어제 데드크로스 패턴 보시면 네. 이것도 한번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 패턴 올라간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자꾸 패턴을 눈에 익혀야죠. 우리는 네. 눈에 익히고 그거와 조금 거리가 떨어지면 최대한 네. 손을 묶어두고 그리고 패턴이 좀 나오고 하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좀 들어가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풍정밀은 이렇게 붙어서 그쵸, 기가 막히죠. 22평 터치 패턴입니다.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상승 크게 해줬고요. 거래대금도 들어왔고 근데 이 종목 자체가 네, 경고 종목이고 워낙에 뒤로 어떻게 틀지 이 앞에 일봉 보시더라도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숙제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22평 터치 패턴 이후에 또다시 찌르고 다시 돌파를 하는 또 약간 네, 뒷부분에 가서 페이크 나오고 올라가는 질질 패턴이죠. 이것도 네, 질질 패턴으로 보셔도 됩니다. 되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종목 자체가 제가 숙제로 이렇게
내고 싶지는 않은, 이거는 정말 네, 초보분들보다는 뭐좀 고수님들이 하시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캔들 자체가 거래되고 없을 때도 없잖아요. 있을 때 있고 또 없을 때 없고, 이거는 정말 알 수 없다. 경영권 분쟁 들어가는 고려 아연이랑 같이 지금 고려 아연도 영역 아래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뭐 피벗 2차 장선 살짝 넘기고서는 빠진 뭐 질질이 패턴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네, 좀 전형적인 페이크가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그런 질질이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숙제로 뭐 상상은 안 되고요. 우리 7번 아인 패턴으로 치면 여기를 돌파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 두 종목은 서로 경영권 분쟁 관련 종목이라 조금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검색된 이후에 22평 터치 패턴처럼 이렇게 올려주다가 다시 질질 패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여기서는 이렇게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2, 3%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올라갔는데 이거를 우리가 5패턴 워낙에 시총이 높은 종목이고 15조짜리 큰 종목이고 15조짜리가 3천억 가지고 이 정도로 올렸다. 네, 참 어려웠을 것 같다. 우리가 매달리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네, 5패턴으로 매매를 네, 하기에는 조금은 판단하기가 이 구간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구간에 왔을 때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또 더 올라갈까? 또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면 거래대금이 자꾸 찔끔찔끔 들어오니까. 그래서 조금은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라 숙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대화제약은 재돌파가 없었습니다. 유한양행은 여기서 S 패턴처럼 보이는 상승 잠깐 여기로 되돌아가 보면요. 네, 이미 상한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갑니까? 네, 딱 거기까지만 가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예외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정확하게 S 패턴처럼 나타난 상황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5위평하고 10위평이 이격이 생긴 상황에서 그냥 올라가는 거라 뭐 15만 원 넘겨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 정도면 내가 매매하죠 뭐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몰라도 정확한 패턴은 안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숙제로는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한국석유는 뒤따라서 올라오는 네, 흥구석유랑 얘네들 네, 처럼 뒤따라서 올라오는 종목이고요. 검색은 여기서 되었고 검색된 이후로는 재돌파가 없다. 그래서 얘는 뭐 대장이 아까 보셨죠? 어, 얘는 또 섹터가 좀 다르네요. 흥구석유랑은 흥구석유로 딱 눌렀을 때 중앙에너비스 1등, 흥구석유 2등이었고요. 윤활유로 가도 이렇게 한국석유랑 흥국석유는 썩 만날 수가 없네. 네, 테마가 서로 두 개가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얘는 조금은 동떨어진 종목이다. 네오셈 재돌파 없었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은 검색된 이후 재돌파가 없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이 그 STO 걔네들 관련이죠. STO에 혼자 IT 센이라고 있기는 한데 여기는 환기 종목이라서 그다음에 뭐 K옥션, 뭐 서울옥션 이런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조금 힘이 좀 오늘 없었는데 그래서 뱅크웨어 글로벌 혼자서 조금 움직였는데 요 모습 잘 보시면 뱅크웨어 글로벌 요 모습 잘 보시면 요 부분 K옥션 네, 요 좀 비슷한 출렁출렁 이렇게 봐야 되나? 출렁출렁 서울옥션 1시부터 해서 약간 네, 1시부터 출렁출렁 K옥션이 조금 더 1시부터 뱅크웨어 글로벌 1시부터 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얘는 그러면 오늘 뭔가 있었나? 네. 예, 기사가 있었네요. 1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2시쯤이네요. 뱅크웨어 글로벌이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의 토큰 증권 담보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승인되었다. 미국에서. 그래서 증권형 토큰 시스템이 개발을
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좀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정 갈 게 없으면 우리 이제 세력 형님들이 이제 이거를 재료로 해서 또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아니면 뭐 이번 달 중으로 혹은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될지 또 좀 봐야겠죠. 네, 이 기사도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일봉 차트 적어도 네, 어디 돌아 나가는 구간에 있는 건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순으로 보면 KB나 신한지주, 하나금융,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한투교보까지는 다 증권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이제 테크니컬한 기술을 조금 엮여져서 있는 게 우리 기술투자 갤럭시아 머니터리. 우리 기술투자랑 갤럭시아 머니터리 조금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그다음 다날, 네, 그다음에 한국정보인증, IT센, 헥토 파이낸셜, K옥션, 서울옥션. K옥션과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저거 NFT 쪽이라고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NFT나 뭐 다 암호화 인증이나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으니까요. 핑거, 뱅크웨어 글로벌, 그다음에 아톤부터는 시총이 1,000억 미만이네요. 그래서 뱅크웨어 글로벌까지 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공부 차원에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좀 터진 게 뱅크웨어 글로벌, KB금융은 1시부터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신한지주 내려갔고 핑거도 1시부터 움직였네요. 그럼 뱅크웨어 글로벌 핑거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한번 넣어놔볼까? 여기 이쪽이죠. 핑거 그 다음에 K옥션 1시부터 키움증권, 이증권사고 NH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옥션은 좀 더 밑에 거래대금도 별로 없고 그래서 뱅크웨어, 핑거, K옥션 이 정도가 조금 그 시간대 같이 조금 반응이 나온 세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질질 패턴 여기다가 뱅크웨어 있을 것 같긴 한데 뱅크웨어 없네요. 핑거 핑거는 있다. 요게 저거예요. 저거 일봉으로 3천억 이상 이, 30일 동안인가요? 20일 동안인가 그거 K옥션 이렇게 3개 해놓고 또 다음 7번 아이언 패턴 또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셀루메드 기준목만 생겼죠? SK하이닉스 조금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것 같네요. KB금융,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그냥 보합 삼성전자 바코드로 하락 마감이야. 삼성전자는 5만전자 갔다 올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이거 일봉에다가 이거 10만전자 지웠네요. 삼성전자는 주가 관리를 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밑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너무 세게 이탈했으면 이탈을 좀 하면 다시 적어도 이 자리로 조금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좀 올라와 주든지 뭐 한 방에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뺐다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한 7만 원대, 7만 5천대 정도는 와 줘야 이 시간이 너무 길어갖고 이 또 내려가는 시간도 너무 길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시간만큼 내려가고 이 시간만큼 내려가고 그러면 2년 동안 내려갔으니까 앞으로 또 2년 동안 내려갈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그거 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자, 전일 대비 등락률 종목들만 클릭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스코비는 상한가를 갖고요. 분봉으로는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멀고 얘는 왜 올랐는지 보면 인스코비는 왜 올랐습니까? 인스코비의 아들 아피메즈 US가 FDA 3상 한국 기업 중 최초로 미국 상장 기대. 네, 그런가요? 자회사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코퍼스 코리아 400억, 중앙에너비스 아까 보셨고요. 그다음에 프리시전 바이오 500억, 펜젠 600억, 영풍정밀 아까 보셨으니까요. 영풍정밀은 거래 정지가 예고가 되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고려 아연대 영풍 MBK 연장전 돌입. 그래서 이 헤게모니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타 할 때도 나오더라도. 그래서 그냥 구경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하락률. 네, 한국 테크놀로지 어제 5원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2원이네요. 보이지도 않노. 오늘 2원. 이거는 그냥 없어질 거라서 CHN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얘도 곧 200원이지만 얘도 나중에 저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총 낮은 종목들은 항상 네, 이렇게 상한가를 치더라도 네, 위험하다. G2파워 시총이 곧 1000억 미만으로 내려갈 기세가 보여집니다. 태웅로직스 많이 내려갔고요. 태웅로직스가 이제 물류, 해운 뭐 이런 거 관련이죠. 섹터 이렇게 눌러보면 종합물류 여기 저 한진, 뭐 대한통운 또 시총으로 봐야 돼.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 한진, 세방, KCTC, 동방, 태웅로직스, 선광 뭐 이 정도. 그래서 얘네들도 뭐 미국의 물류 파업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태웅로직스가 오른 만큼 많이 빠졌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미국 중동에서 전쟁이 또 어떻게 될지 또 기사 나오는 대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토큰 증권 혹시 모르니까 그냥 종목들 한 번씩 뭐 하는 회사인지 정도. 그래야 나중에 우리 검색되더라도 검색기에서 이름만 보고도 얘네들이 이렇게 엮이고 이렇게 엮여서 얘네들이 떼거지로 올라가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도 섹터를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단타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 공부를 할 때 또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고 뭐 어차피 딴 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계속 그림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 맞추기. 이런 그림 나오면 하는 거예요. 일봉을 놓고 제가 설명을 잠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봉을 놓고 보면 어쨌든 검색기 기준으로 검색은 돼야 되고 일봉상 7번 아이언 패턴, 5 패턴은 어떤 식이냐면 검색될 때 일봉이 요렇게 됩니다. 요거 색깔을 좀 바꿔야겠는데. 네, 이거 좀 지우고 일봉으로는 딱 검색될 때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그럼 우리가 이 장대 양봉에 들어갈 거냐라는 거죠. 아니죠. 이때 장대 양봉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안 들어가요. 이때는 안 들어가고 요렇게 된 캔들이
이렇게 된 캔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변천 과정입니다. 이렇게 된 캔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꼬리, 윗꼬리, 요 윗꼬리를 표시를 좀 해야 되는데 요렇게 될 겁니다. 네. 요거 지워야겠다. 잘못 바보같이. 다시 꼬리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검색될 당시나 해서 요렇게 일봉이었다가 요 일봉이 시간이 좀 지나면 요렇게 변할 겁니다.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이 캔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양봉. 네. 여기 시작 가격이고요. 시작 가격에서 다시 돌파 기준 가격을 뛰어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니까 여기가 돌파 기준 가격입니다. 네, 여기가 돌파 기준 가격이고 여기가 시작가죠. 일봉의 변천사입니다. 우리는 타점이 어디냐?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타점입니다.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이만큼. 제가 이제 일봉의 크기를 이만큼 만들어서 그렇지만 재돌파잖아요. 재돌파. 이게 일봉상 보면 이게 재돌파예요. 그런 것들을 일봉상 그 장중에 야 이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들여다보지라고 했을 때 네. 요렇게 검색될 때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된 일봉 모습 여기 지금 캔들 가로 모양 요거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렇게 놨던 게 캔들 세로 모양도 있거든요. 뭐 캔들을 보시든 아니면 여기서 일봉 차트를 눌러서 일봉 차트 요 얘를 보시든지 얘를 하시든지 해서 계속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구석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를 돌파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일봉이 이렇게 움직인다. 일봉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계속 그림 맞추기를 하는 거니까 최대한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상황에서 관찰이 된다라면 일단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지켜보고 그럼 얘도 갭으로 시작한 근데 갭 포함해서 따지면 이게 다 장대잖아요. 이만큼 요걸로 이렇게 하면 장대고 꼬리 달았다가 꼬리 닿는 순간까지는 이만큼 장대였겠죠. 꼬리 달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요게 좀 일봉으로 그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꼬리는 흔적이죠. 흔적. 지나왔던 흔적. 그래서 그렇게 될 종목들을 잘 관측을 한다. 거래대금 상이나 뭐 거래량 급증 또는 뭐 검색된 종목의 섹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거 말고는 패턴과 상관없이 그거 말고는 제가 생각에는 뭐 이평선 이런 거 볼린저 밴드 뭐 스토캐스틱 이런 보조 지표들보다도 보조 지표는 어차피 이거 보다 보면 보조 지표 이 메인 차트에 있는 메인 보조 지표들은 눈에 계속 같이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이 캔들하고 지금 붙어서 계속 움직이는 것들이라서 계속 눈에 보일 거고요. 그거 아니면 캔들 공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이런 곳에 좀 다니시다 보면 캔들들에 대한 그 정의, 그러니까 캔들 패턴에 대한 정의도 있고요. 그러니까 캔들도 한 개의 캔들을 가지고 이 한 개의 이 캔들 한 개만 가지고 얘가 가지는 의미가 있느냐, 혹은
캔들 두 개가 가지는 의미가 있느냐, 캔들 두 개가 가지는 의미가 있느냐, 혹은 이 캔들 세 개 이상의 집합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느냐, 세 개가, 혹은 네 개 이상이 가지는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어로 설명되어져 있는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차트 형태 중에 이거 한번 볼까요? 신호 검색 중에서 여기 뭐 여기 캔들 패턴입니다. 이거는 키움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상승 반전은 이런 이름들이 있다. 강세 비석형. 이 강세 비석형 여기 지금 없죠, 그죠? 강세 비석형 더블 클릭을 해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강세 비석형 어쩌고, 그림은 어떤 건지 잘 설명이 안 나오죠. 그래서 뭐 날 잡아서 이거 하나하나씩 다 한번 뜯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세 비석은 이게 100%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흑산명은 뭐다. 여기 흑산명이라고 있네요. 여기 불 하나 들어왔네. 화살표, 그죠? 그 흑산명 더블 클릭을 해보면 얘는 뭐 이렇게 영어로는 블랙 3 블랙 크로우, 세 마리의 검은 까마귀,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약세 까마귀, 네, 이렇게 있네요, 그죠? 까마귀. 이런 것들도 한번 시간 나실 때 하나씩,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3분봉인 경우에는 캔들이 하루에 한 120개 정도, VI 들어가고 하면 한 120개 정도. 제가 이제 검색기에는 140개로 해놨습니다만은 그 안에서는 어쨌든 끝나요. 그러니까 즉 한 종목만 캔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하루에 140개의 캔들을 보는 셈이죠. 모두가 다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그래도 공부가 될 만한 캔들의 그 쌍 또는 그룹들은 존재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딱 속기 쉽죠. 왜냐하면 저는 이 차트를 그리는 세력은 따로 존재한다라고 저도 믿는 편이라 그 차트를 그리시는 분들이 정석대로 그려주는 척 하면서 올라가는 정석의 캔들 모양이 나왔다라고 판단될 때 안 올리고 내려버린다는 든가 하는 페이크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페이크에 내가 당할지언정 내가 어느 패턴에서 어느 캔들에서 내가 페이크를 당하고 누가 자꾸 어떤 캔들 패턴에서 자꾸 장난을 치는지 또 아는 것도, 물론 내가 당한다 하더라도 당하는 것도 괜찮아요. 당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어디서 자꾸 이 세력 형님들이 그림을 그리다 마는 건지도 좀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캔들 공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고요. 또 이론적인 공부하고 또 실질적인 그 이론의 이 움직이는 캔들 속에서 진짜 그 이론대로 움직이는지도 또 확인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장중에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장 끝나고 이렇게 한 개씩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약세 까마귀형 눌렀는데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죠. 약세 까마귀형 없는 거예요. 얘가 한국석 유한양액 눌러놓고 약세 까마귀 눌러오면 없어요. 근데 얘가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뭐 내가 이 공부한 이 약세 까마귀가 없는 건지 그건 또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씩 캔들 한 100개 넘을걸요, 이거 디테일하게 다 따지면. 그래서 단일 캔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날 100억 이상 나온 강력한 종목들만 놓고서, 그래서 이런 캔들의 어떤 이런 패턴들이 또 거래대금이 별로 없는 종목들에서는 또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에서는 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런 차이도 또 있지 않을까요? 되게
주식시장의 캔들이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잘 우리가 대처하고 대응하려면 그런 공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영상 말미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은 흥구 석유 한 종목으로 숙제 제출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숙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라이브를 제가 예전에 라이브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라이브 참여가 아마 없으실 거고, 예전에 라이브 할 때 주식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신청곡 위주로 제가 이제 노래 듣기를 좋아하다 보니 그래서 그냥 유흥을 즐기는 거죠. 네. 듣고 싶은 노래 들려드리고 서로 같이 듣고 막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그냥 네, 나름 스트레스 해소 좀 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최근에는 제가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컨디션 좀 괜찮아지고 요즘 밤에 네, 좀 다른 일들도 좀 있고 해서 여유가 좀 되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